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5차시입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죠? 네, 좀 더 좋은 장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명과학 2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텐데요. 앞에 부분을 잠깐 건너뛰어서 지금 교과서 72페이지에 해당되는 세포 호흡과 발효에 대한 내용을 4시간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세포 호흡과 발효 요 두 내용을 5, 6, 7, 8차시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포부터 들어갑시다. 교과서 다 폈나요? 네. 교과서를 다 준비하라 했을 텐데 아니면 교과서 없어도 됩니다. 이거 보고 하면 되니까. 자, 73페이지죠. 73페이지 세포호흡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한다고 우리 생명과학 1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세포호흡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하하하하. 자, 교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으로 쌓여 있고, 외막과 내막은 막 사이 공간을 두고 분리되어 있다. 내막은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크리스탈을 형성하며 내막 안쪽을 기질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두 문장이죠. 지금 두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두 문장에 있는 내용을 학생들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개조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전자현미경 사진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그 밑에 그림하고 같이 이제 보면 되는데, 그 옆에 흰색 부분에서 흰색 부분에 그걸 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나 너무 굴래요. 지우고 자, 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여기 외막 쓰기가 너무 익숙치 않아서 외막과 내막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외막과 내막 사이를 뭐라 한다고요? 여기를 이 부분 이름이 뭐죠? 자, 여기 있죠.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한다 했죠. 네, 막 사이 공간. 이 부분을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을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예,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외워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게 뭐죠? 내막의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내막은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크리스탈 형성을. 자, 다시 이 그림을 오면 이 내막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쳐 들어가고 또 이 막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쳐 들어 그렇게 해서 쭈글 접쳐 들어가서 무엇을 형성한다고요? 크리스탈을 형성한다. 여기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구조를 크리스탈화 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적을 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 여기 내막이죠, 이제. 내막의 안쪽 부분. 어머나. 자, 아까 여기 가운데 부분은 이름이 뭐라고요? 막 사이 공간. 여기는 막 사이 공간. 그럼 이 내막 안쪽의 이 부분은, 내막의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은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있죠. 네. 기질이라고 한다. 네. 일단은 명칭을 잘 알아둬야 시험 문제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제 그림이 나오고 이제 세포호흡을 막 설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명칭을 알아야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정확하게 미리 좀 알아둬야 됩니다. 외막, 내막, 그다음에 막 사이 공간, 그리고 기질.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 지웁시다. 이제 다 지우고. 자, 여기까지 다 됐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 요거도 잘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합시다. 자, 일단은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4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호흡 과정을 해봅시다. 자, 다시 교과서를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세포호흡은 사실 생명과학 때 배웠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자, 그런데 생명과학 1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배웠지만, 이제 이번 생명과학 2에서 자세하게 배워보면 알겠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두 군데에서 일어납니다. 세포호흡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 추가로 알아둡시다. 자, 이 세포호흡의 전체 화학 반응식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죠.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생명과학 1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 전체 과정을 다시 얘기하자면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은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되며 포도당의 에너지가 ATP로 전환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 옆에도 과학은 통한다라고 뭔가 설명되어 있는데 화학이라고 써놨죠. 세포호흡과 산화하는 반응. 산화하는 반응은 화학 시간에 배웠죠. 화학 1에서 배운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화학 시간에 배웠던 산화하는 반응하고 세포호흡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세포호흡은 사실 산화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포호흡 얘기를 하면서 산화, 환원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시험 문제에도 아주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세포호흡에서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고 누가 산화된다고요? 포도당이 이게 주어죠. 포도당이 산화되고 무엇으로?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고. 자, 누가 환원됩니까? 산소는 환원돼요. 산소가 물로 환원됩니다. 자, 세포호흡 과정에서 환원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산소라 해야 되겠죠. 산화되는 물질은 포도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호흡은 포도당의 산화로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반응. 이것이 세포호흡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은 생명과학 1에서 이렇게 한 반응으로 배웠죠. 생명과학 1에서는 그냥 포도당이 갑자기 산소 만나서 뿅 해서 이산화탄소 물 되고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사실은 세포호흡은 하나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써 있죠. 세포호흡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1. 해당 과정 2.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의 회로 과정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라는 거. 자, 세 개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조식으로 잘 노트 정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포호흡은 하나의 화학 반응이 아니구나.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크게 나누면은 해당 과정과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1, 2, 3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해당 과정까지 얘기할 겁니다. 자, 세포호흡의 첫 번째 단계 해당 과정을 봅시다.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세포호흡은 세포질에서도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세포호흡의 세 과정 중에서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두 단계 뭐였죠? 피부르산의 산화 및 TC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였죠. 이 두 단계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럼 노트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 해당 과정, 2. 피루부 이렇게 했을 때에 해당 과정 옆에다가 땡땡하고 세포질 나머지 두 개는 땡땡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옆에 이렇게 적으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해당 과정 봅시다. 해당 과정은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산소 없이 진행됩니다. 산소가 사용해서 우리가 호흡한다고 알고 있는데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세포호흡 중 해당 과정은 산소 없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머지를 배우면은 해당 과정이 왜 산소가 필요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일단 해당 과정은 산소 없이 진행된다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이 피루부산은 아까 그 위에 얘기가 나오죠. 해당 과정은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되는 게 해당 과정이다라는 거. 이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세포호흡의 각 단계는 산화하는 반응이며 각 단계는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고 대충 그냥 주어하고 동사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부 잘 못합니다.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으면 주어하고 그냥 동사만 보고 이거는 이렇다 라고만 알지 말고 거기에 있는 뭐 조사나 부사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목적어나 여러 가지 단어들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세포호흡의 각 단계는 산화하는 반응이다. 아까 전체 반응도 산화하는 반응이었죠. 근데 사실은 그 전체 반응이 여러 개의 반응이었고 여러 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 반응이었고 이 각각의 단계가 모두 다 일련의 산화하는 반응이라는 것 자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각 반응은 효소의 촉매작용으로 조절된다. 모든 반응은 효소가 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에서는 ATP는 포도당이 산화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성된다. 자, 세포호흡에서 ATP는 포도당이 산화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성된다라고 했습니다. 화학에서 산화라는 것을 배웠을 때 산화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으로 배웠죠. 이 포도당을 산화해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ATP라는 물질을 만든다라는 거.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씩
갈 겁니다. 자, ATP는 이러이러하다. 해당 과정 이거 각 단계에서 모두 생성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ATP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생명과학 1에서도 배웠고 통합과학에서도 좀 배웠죠. 네. ATP는 약자입니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틀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압니까? 예. TRI. 트리는 세계의라는 말입니다. 세계의. 그럼 요 다음에 PHOS, PHAT 나오죠. 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는 인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산. 그럼 트리포스페이트는 무슨 말입니까? 세 개의 인산이란 말입니다. 그럼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니까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아데노신이라는 분자가 있고요. PI 동그라미 끝이 아닌데 어쨌든 자 PI라는 이러한 인산이라는 분자 PO4-입니다. 인산이라는 분자 트리 3개가 붙어 있는 게 ATP입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데요. ADP라는 분자도 있습니다. ATP라는 분자 말고 ADP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ADP의 D는 DI입니다. DI는 뜻이 두 개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ADP는 뭡니까? ADP는 조금 더 올려볼까요? 자, 그럼 ADP는 아데노신 분자에 인산 2개 붙어 있는 게 ADP죠. 아데노신 분자에 인산 3개 붙어 있으면 ATP, 트로이포스페이트. 인산 2개 붙어 있으면 디포스페이트, ADP가 됩니다. 자, 참고로 이건 알아두고요. 이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지저분해서.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세포호흡의 해당 과정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냥 글로써 하니까 또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죠.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항상 생명과학은 그림하고 글을 같이 보면서 같이 해석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포 호흡의 전 과정과 해당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미토콘드리아부터 잠깐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이제 잠시만. 자, 여기에 이제 외막이죠. 여기에 내막이고 요 사이 공간이 막사이 공간이죠. 여기가 막사이 공간. 그다음에 이 안쪽 내막의 안은 기질이라 했죠. 기질. 자, 요거 잘 알아두고 세포 호흡은 크게 3과정. 어떻게? 1. 해당 과정. 그다음에 2. 피루분의 산화와 지세회로 요거 묶어서 2. 그다음에 세 번째 3.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된다라는 거. 그 중에 자, 첫 번째 해당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단계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데 해당 과정이라는 세포호흡의 첫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의 바깥 세포
아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인 세포질에서 이 일어난다라는 거. 자, 사실 우리 생원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지금 이게 세포죠. 이렇게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이제 약간 옅게 칠해진 여기 이게 전체가 이제 세포가 되는데 이게 자 생원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먹으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쑥 들어가서 산소도 미토콘드리아로 쑥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생명과학 원 교과서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들어온 이 포도당은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아닌 미토콘드리아 바깥에 세포질에서 무슨 분자로 피루부산이라는 분자로 먼저 전환되는데요. 요 단계를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세포업의 첫 번째 단계 해당 과정입니다. 요때에도 ATP가 나옵니다. 자, 됐나요? 네. 좀 지저분해서 다 지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75쪽. 자, 해당 과정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해당 과정은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이고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아까 했죠. 자, 여기 해당 과정만의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지금 포도당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과정인데요. 포도당은 탄소가 6개죠. 그리고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입니다. 여기 보이나요? 자, 다시 포도당은 탄소가 6개고 피루부산 탄소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되면 피루부산 두 분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넘어가서 좀 지우고요. 내 성격이 좀 깔끔해서 좀 지우고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은 그림 3-3 같이 ATP를 소모하는 단계와 ATP를 생성하는 단계로 구분됩니다. 자, 그림 3-3을 내려가 볼까요? 밑에 그림 3-3입니다. 그림 3-3의 왼쪽 편 옅은 녹색과 오른쪽에 옅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칠한 이유가 있겠죠. 위에서 얘기했듯이 해당 과정은 ATP를 소모하는 단계와 생성하는 단계 두 개로 구분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녹색 부분이 ATP를 소모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ATP를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단계, 두 개로 구분됩니다. 일단 먼저 포도당 한 분자를 ATP 두 개를 소모하여 포도당을 활성화시킵니다. 포도당 한 분자, ATP 두 분자를 써서 포도당을 활성화시킨 후에 ATP 네 분자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개를 써서 네 개를 생성하니까 네 개를 생성해도 이미 두 개 써버렸으니까 총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ATP 분자는 포도당 한 분자당 ATP는 두 분자가 생성되죠. 자, 다시 내려와서 포도당 한 분자를 산화하는데 최종적으로 ATP 두 개씩 총 4개가 만들어집니다만은
그 과정 전에 포도당을 과당 2인산으로 만들 때에 ATP 2개를 써버렸기 때문에 포도당을 피루부선 2개로 만드는 과정 전체를 본다면 포도당 한 분자당 ATP 2개밖에 생성이 안 되죠. 예. ATP 생성 개수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해당 과정에서는 효소의 작용으로 기질을 결합하고 있던 인산기가 ADP로 전달되어 생성되는데 이것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한다. 자, 그림 3-4 여기 있습니다. ATP를 만드는 과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뒤에 산화적 인산화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앞에서도 산화적 인산화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죠. 세포업의 한 단계인데요. ATP를 만드는 것을 인산화를 하는데 산화적으로 인산화할 수도 있지만 ATP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를 한다고 해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합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 쉽게 얘기해서 기질에 붙어있던 어떤 분자에 붙어있던 인산을 떼와 가지고 ADP에 붙여서 ATP 만드는 방법. 이게 기질 수준의 인산화입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의 효소라고 써 있죠. 여기 보이는 효소가 기질에 가서 기질에 붙어있던 인산을 떼서 이 효소가 그렇게 촉매작용을 나타내서 ADP에 붙여서 ATP를 형성하는 이렇게 ATP 만드는 방법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한다라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때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또 나옵니다.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탈수소 효소, 떼어버린다는 얘기죠. 무엇을? 수소를. 따라서 탈수소 효소라는 것은 어떤 효소입니까? 수소를 떼어내버리는 효소라는 거죠. 그 작용으로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데 탈수소 효소의 보조 효소인, 조효소인 NAD가 이것을 받아서 NADH로 환원됩니다. 처음 듣죠? 이 NAD라는 용어, 요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포도당의 분해 과정에서 이러한 탈수소 효소가 있는데 작용하는데 이때에 이제 보조로 나와 있는 NAD라는 이런 분자가 조효소인 NAD라는 분자가 그 탈수소 효소가 떼어낸 수소를 받아서 수소 하나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NADH가 되죠. 예. 그래서 NAD가 여기 주어져 NAD가 NADH로 환원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잠깐 다시 보면은 이 세포 호흡의 해당 과정에서 그 중간쯤에 NAD가 그 수소 하나를 받아서 NADH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을 나타낸다라는 거 알아두고 여기 자세한 내용 탈수소 효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이건 개인적으로 읽어보면은 알 겁니다. 자, 오늘 각자 공부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포도당 한 분자가 해당 과정을 거치면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되면서 ATP 두 분자와 NADH 두 분자가 생성된다. 요거 좀 이따가 다시 그림 보면서 합시다. 자, 돼 있고 산소가 쓰이지 않았죠, 그죠? 그림 보면 알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도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포도당 탄소 6개고 새까만 동그란 이 탄소 6개가 그대로 탄소 3개씩 2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나 이렇게 탄소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죠. 예. 자, 해당 과정에서는 산소 사용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방출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해당 과정을 다시 요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이 세포질로 들어옵니다.
탄소가 6개죠. 탄소 6개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우선 에너지를 써서 ATP를 몇 개 쓰죠? 예, 2개를 쓰죠. 2개를 써서 ADP 2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ATP에서 ADP를 하나 만들 때에 인이 하나 더 떨어져 나오겠죠. 근데 2개씩이나 그랬었기 때문에 인 2개가 떨어져 나오죠. 그 인 2개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네, 여기 하나 이렇게 붙었죠. 여러분들 요 화학 반응 다 외워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어려워할 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 보고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탄소 6개라는 거 외우면 되고, 부당탄소 6개다. ATP를 2개 썼으니까 ADP로 인 2개를 떼냈으니까 그 인 2개가 어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하, 여기 하나 왔네. 양쪽 끄트머리에 왔네. 라고 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포당이 ATP를 2개 써서 과당 2인산이 되는데요. 이때 과당 2인산은 탄소맨 6개죠. 아직은 6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과당 2인산이 반으로 쪼갈라지는 반으로 아이고야. 이게 마음이 삐뚤나 이게 패드가 삐뚤어서 지금 이게 평평한데 자 울퉁불퉁하네요 지금 패드가 지금. 이 과당 2인산이 반으로 쪼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탄소 3개짜리 두 분자로 갈라지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요때 탈수소 효소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작용하는데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수소가 어디에 붙는다고요? 조효소인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인 NAD라는 조효소에 그 수소가 붙어서 NADH가 된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때 요 반응으로 인산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인산을 하나 더 붙여요. 그러면 탄소 3개에 인 2개 붙어 있고 탄소 3개에 인 2개 붙어 있는 그러한 물질이 만들어지죠. 요런 물질을 만들어 놓고 요 인을 떼서 ADP하고 ADP와 인을 합쳐서 ATP 만들고 또 ADP와 인을 합쳐서 ATP 만들고 그래서 ADP 최종적으로는 ADP 2개가 인 2개와 합쳐져서 ATP 2개를 만든다라는 거.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이라는 탄소 3개짜리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포도당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피루부산 각각 하나씩 2개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해당 과정은 포도당을 피루부산 2분자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ATP를 미리 써서 과당 2인산을 만들고 그거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다시 탈수소 효소를 써서 NADH로 만든 다음에 그때 그 반응을 통해서 인을 다시 붙이고 그거를 다시 여기는 인산을 가지고 ATP를 2개 그리고 또 2개 각각 2개씩이니까 총 4개를 만든다는 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ATP가 4개가 생성되지만 이미 2개 써버렸으니까 이 전체 과정,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ATP 개수는 몇 개다? 네, 2개가 되겠죠. 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세포 호흡과 그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TCA 회로하고 산화적 인산화를 볼 건데요.
일단은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노트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